네, 이번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을 더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 이미 알려진 800만 달러 외에도 북한에 100만 달러를 더 건넸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북측에 준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북에서 영수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런 영수증이 오가는 일들이 종종 있나 보죠? 일단은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사설 도박장도 운영을 하고 사채업, 이른바 대부업으로 불리는 것도 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라서 의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본인은 이런 송금을 개인 돈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유엔의 대북 송금을 제재하는 결의안도 의식을 했다는 법조인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 개인 돈으로요,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대의 현금을 직원 40여 명을 동원해서 몰래 반출시킨 다음에 북으로 넘겨줬잖아요. 네. 자, 그 현금을 뭘 믿고 주겠습니까?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각서를 받고 그게 소재가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뭉칫돈을 뭐 200만 달러, 50만 달러씩 이렇게 미화로 건너줄 때 현금 확인증 받는 거 너무 당연하거든요. 네. 그런 본인의 사후 보험적 성격의 영수증을 꼭꼭 받아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파타야에서 구치소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재정총괄본부장, 이 사람이 전 매제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 있는 이유도 뭔가 이제 금고지기가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되면, 증언을 하게 되면 더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예. 일단 남겨놓고 본인은 모른다, 개인 돈이다, 그 사람이 그 재경총괄본부장이 다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치밀한 나름의 그 돈에 대한 습벽이 여기에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보통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요, 그냥 공짜로 했던 법이 없어요. 북한에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때 북한에서 돈을,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포기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대중 정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냥 그 상시적으로 북한이 늘 너무나 당연하다는 짓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늘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라는 것이 늘 북한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용하니 그 대가로 돈을 내시오, 뭐 이런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당당하게 해요, 지금 북한이. 네. 그럼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방북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돈을 북한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대신 누가 줬냐면 김성태 쌍방울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나중에 다른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한테 다시 차후에 그걸 확인한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김성태 씨는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걸 담보물로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북한에 영수증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뭐 해주는데 뭐 본인들이 떳떳하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그걸 안 써줄 이유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 사건이고, 굉장히 이재명 지금 대표에게 엄청난, 저는 후폭풍이 가해질 거다. 이거 검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비 대납 적발을 걱정을 하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적발되더라도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다,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국정원이 그런 거를 그냥 지나가게 될까요? 일단은 그 김성태 회장의 행위는 네. 빼도 박도 못하게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북교류 협력법에 어떠한 물품, 뭐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물품을 반출을 하려고 해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하려면 그 법에 보면 요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마찬가지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승인받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갖다가 하면 그러면은 징역 3년인가 그 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 회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김성태 회장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 국가보안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 접선해가지고 100억에 가까운 돈을 보낸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다루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은 형이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아지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 국정원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고 국정원은 우리 편이고 국정원에 걸려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과연 이화영 그 부지사가 그만한 힘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 법이 국가보안법 말고 네. 국가정보원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부터는 국가정보원이 내년부터 이제 법은 이미 바뀌어 있고 시행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무에 수사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1년만 내년까지만 버티고 있었으면은 국가정보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이제 경찰을 걱정하면 됐을 텐데 과연 경찰이 그러한 그 수사를 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저는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별로 신뢰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은 모르겠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구속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서신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요, 김 전 회장의 주장은 허구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진술로 인해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준봉 교수님,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도 모르는 얘기다라는 비슷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그 검찰 수사 과정에 나온 말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태 네. 전 회장이 직접 육성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인지는 증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이화영 그래서 전 부지사가 친필로 자기 부인한테 쓴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 다 이게 허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돈을 넘기고 뭐 경기도가 요청을 해 넘기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돕기 위해 300만 불을 넘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말이고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통화를 또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본인이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안부수 아태평화협회 회장과 이 그 김성태 전 그 회장이 북한의 희토류를 수입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업적 수완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 일이지 경기도가 이게 개입된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검찰은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의견이 완전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부수 회장이라는 사람과 김성태 전 회장이 정말 사업적 수완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돈을 넘긴 게 정말 지금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경기도와 연관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네. 좀 더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검찰에 이재명 대표와 최소 네 차례를 넘게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 당시 이재명 지사의 변호를 맡았었던 이태영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정미경 의원님, 이것은 뭐 통화 기록만 조회를 해도 금방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을 지금 검찰에서 그 당시 거를 네. 지금 입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일단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그 김성태 씨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제출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이태영 변호사가 제출하지 않아도 김성태 씨의 그 핸드폰에 대한 내역을 보면 네.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태영 변호사의 핸드폰이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거는 이제 검찰의 어느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태영 변호사하고 김성태가 만난 장소 뭐 여러 가지 상황, 정황
이런 걸 아마 수사를 다 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이제 김성태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이 훨씬 많을 텐데 자꾸 김성태 씨 거짓말한다 이렇게 다 몰고 가면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씨가 더 큰 걸 검찰에 불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전 회장, 이 대표와의 첫 통화는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북측 관계자와 또 간담회를 가졌을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가 입금이 안 됐다면서 또 북한의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호통을 쳤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박성기 의원님, 이 사업이 북한의 호통까지 받아가면서 진행해야 했던 그런 사업이었나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게 북한이 네. 그 농업 문제, 식량 문제로 굉장히 그 곤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까지도 챙길 정도로 핵심적인 사업이었고 저기에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 나가라. 저는 뒤에 단어 한자가 빠졌다고 봐요. 그 이제 속설로 말할 때 뭐 두 자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얘기를 한 사람이 기억이 나시죠? 김영철 경찰총국장 시절에 그 우리 방북한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지금. 그런데 이 송명철 씨도 김영철 총국장의 측근 중에 측근 부하거든요. 그런 기시감이 있는 것이고 김성태 회장이 이태영 변호사와 가졌던 그 자리가 2019년에 그 비비안을 쌍방울이 인수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요. 네. 강남의 고급 유흥 음식점, 흔히 룸살롱이라고 말하는 그런 술자리였던 거예요. 아, 이 네. 부분은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하듯이 주변에 같이 동석한 사람들 확인해 보면 되고 그 업소가 특정됐을 테니까 이미 검찰에서는 거기 종업원이라든가 주인, 동석자를 다 확인해 봤을 것이고 이 정도가 되면은요. 김성태 회장 그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안한 통화를 했다고 할 리가 없어요. 지금 그 송환돼 올 때 한 번도 통화 안 했다고 한 게 벌써 4차례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더 열릴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더 큰 거, 원래 저런 사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히든카드는 남겨놓는 법이라서 그 결과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북한으로부터 지금 영수증까지 돈을 준 거에 대한 영수증까지 받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 김성태 씨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진짜 그게 판도라의 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자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경기도가 당시에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 모르셨습니까? 네, 민주당은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장외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아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민주당 안에서도 좀 복잡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의 소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조홍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숫자가 뭐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주류는 이제 장외투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봐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게 이제 사실은 방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소환에 응하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고 재판 안 받았군요. 소환하라면 소환에 응하고 있고 뭐 조사받는데 방해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여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아니면 지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장외투쟁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론 변화에 일정 부분의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한 랭킹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